자, 오늘 목차 한번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걸 준비 또 했을까요? 이미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 그전주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는 월요일 날을 기다려 주실 거예요. 한 주 동안, 뭘로 이번 주 내가 뭘로 수익을 내지?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 그분들 그때 속 시원하게 이번 주에 일정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또 한번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만약에 제가 드렸던 것보다 나는 수익률이 더 적은데 혹은 나는 수익률이 더 많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수익이 더 많이 나셨다면 잘하신 거고 수익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매매 타이밍이 뭔가 조금 어긋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5주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어떤 일정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요. 바로 이어서 일정별 투자 유망주까지 오늘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11월 달 들어서 제가 일정을 체크하기로 한 게 11월에 이제 세 번째 주부터 진행을 좀 했었는데 11월 3주차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얼마나 좋은 성과를 보였는지 한번 화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매수는 우리 아시죠? 매수는 우리가 음봉에서 사서 양봉에서 팔았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제가 이렇게 정리 좀 해놔봤고요. 11월 13일 날 그때 이제 보시면은 제가 주 관심사로 가졌던 종목들이 주 관심사로 제시했던 업종들이 어떤 건지 딱 여기 업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전혀 생소한 업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매매하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매매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것들 동일하게 매매하고 있는데 적풍의 방송 보고서 매매하면 수익이 나는데 나는 괜히 타이밍 잘못 사가지고 손해보고 있어.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수익률은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개를 딱 드리고 나서 저의 전략대로 음봉에서 잘 사셨을 때 나올 수 있었던 수익률들이고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적게 올라간 것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종목은 아직까지도 못 올라온 종목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렸던 종목들은 항상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좀 하락한 종목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못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박스쿨에서 제가 또 전화 상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자로 상담 받고 있으니까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또 디테일하게 봐드리고 있으니까 공개 방송에서 질문하셔도 제가 흐름들을 또 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테마들은 비슷해요. 항상 남북경협주, 방탄소년단, 바이오 제약주, 뭐 미세먼지 관련주, 남북경협주, 5G, 게임주, 교육주, 신규 상장주 다 똑같죠?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하시는 거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종목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 업종은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패턴들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거대로 매매했으면 지난주에도 짧은 수익들을 몇 번 챙길 수 있었을 거고요. 이번 주에도 신규 상장 종목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6개구나. 6개 종목들 놓치지 않고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업종에 대한 매매 패턴만 익혀두시면은 되게 쉽게 매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마다 매매하는 방법들이 다 따로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1월 3주차에 드렸던 종목들 잘 올라갔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 청담 러닝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3주차 종목들 확인해 봤고 그 다음 주인 지난주였죠. 11월 4주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죠. 여기도 보시면은 매매하는 종목들은 다 비슷해요. 그죠? 중국 소비주, 게임 관련주. 지난주는 제가 특별히 신규 상장주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놨어요. 신규 상장주.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도 많이 쇼핑하셨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들까지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 중국 소비주 하면은 뭐 화장품도 있지만 저는 육아용품 관련주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화장품도 잘 갔지만 육아용품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방부터 제로투세븐까지. 제로투세븐이 좀 많이 올라갔죠? 30%대. 그리고 게임 관련주는 게임빌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20일 날 신규 상장을 보였었던 DKND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밀려있는 걸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종목들 뭐 파맵신이나 DR젠, 사이토젠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드리지 않았지만 신규 상장주 중에서 뭐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매매 패턴들만 익히시면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남북 경협주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남북 경협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익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법이라는 게 모든 업종에 다 똑같이 접목시켜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업종은 좀 특별한 기법, 이 업종은 특별한 기법, 이 업종은 특별한 기법. 그렇게 해서 업종마다의 전략들이 다르게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굳이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한 가지 기법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기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음봉 매수와 양봉 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팔할 때 사서 빨갈 때 파는 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4주차 종목들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한번 볼 텐데요. 다음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쇼핑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중국에서의 11월 11일 날 관군제가 있었고요. 관군제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화장품 기업들 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오늘은 좀 쉬었지만 아니야, 오늘도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중국 관련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는데 관군제는 단 하루지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연말까지 12월까지 이뤄지는 쇼핑 시즌의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연말까지 약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공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드렸던 종목이 벌써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더 하락하기를 바랬어요. 사실은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와 이거 진짜 사도 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락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종목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그 다음날 아침에 음봉 발생 시 매수를 하셨다면 그때 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였던 KG 이니시스와 CJ 대한통운 수익 구간이 조금씩 생기셨을 거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팔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쇼핑 시즌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곧 미국은요. 아마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매장 앞에 줄 서가지고 막 물건 사려고 우리 흑인들 같은 경우는 총 하나씩 차고 이렇게 막 물건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은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앞에서 우리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오프라인 세일 시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세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들 마우스 들고서 혹은 핸드폰 들고서 오늘 이제 딱 그 오픈 시간이 되면은 바로 이제 클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에 연이어서 어차피 테마는 비슷해요. 비슷한 종목들이 움직일 테니까 그 관련주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힌트를 좀 띄워놨었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준비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장 한번 볼까요? 내일의 이슈들. 다음 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인데 내일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내일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아직은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도 몰라요. 물론 지금 뉴스 뜨는 거는 못 봤는데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위급 회담이 열릴까 열리지 않을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손실을 보신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북 경협주 언제 드렸습니까? 저는 2주 전에 드렸어요. 2주 전에 철도주 해가지고 푸른 기술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소개드렸던 날이 저때예요.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음봉에서 조정시 매수해가지고 잘 올라가고 나서 이번 주 주말에 무슨 얘기 나왔죠? 주말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 호재 나오면서 월요일 아침에 바로 급등해버렸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하고 오늘 아침까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죠. 오늘 철도 관련주나 남북경협주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해서 샀던 분들은 다 오늘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야 되고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아야 되는데 그냥 양봉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우리 시황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증시를 리딩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남북 경협주를 사라고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니 남들 다 사려고 하는데 거기다 따라 들어가면 수익이 나요? 당연히 안 나지. 미리 사야 수익이 나죠. 그죠? 남들도 아무도 안 볼 때 미래 전망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익이 나는 건데 다 뛰어드는데 같이 들어가면은 이거 망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 오늘 아침 장초 대비해서 올라간 남북 경협주가 많지가 않아요. 종가 때는 다 빠졌죠? 왜? 내일 고위급 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미 북미 고위급 회담은요, 이번 달 초에 열리기로 했었다가 현재 북한의 거절로 인해서 연기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아니면은 내일 모레, 27일 아니면은 28일 정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 됐던 내일이 됐던 회담이 만약에 연기된다, 취소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남북 경협주는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패턴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푸른 기술의 경우는 저의 경우는 37%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남북 경협주 똑같아요. 패턴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제가 2018년도 1월 달부터 봤는데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악재에서 사서 호재에 파는 패턴이랑 똑같아요. 보세요. 음봉에서 사는 거는 언제 산다고요? 보시면은 정상회담이나 뭐 고위급 회담 같은 그런 중요한 인물들의 만남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을 때, 그러면 주가는 항상 빠졌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됐을 때 거의 관련주들이 전부 하한가에 갔습니다. 그게 5월 달이에요. 근데 그때 하한가에 샀던 사람들은 다 50% 이상 수익을 봤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검증이 됐죠? 지금까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을 앞두고 나서 항상 밀당을 너무 좋아해요. 밀당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순조롭게 가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이제는 한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한번 우리 투자자들이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반대쪽의 전략으로 세워야겠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부가 최근에 우리 동남아도 이렇게 다녀보고 또 우리 G20 회의하러 내일 또 문 대통령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시는데 가지고 가는 주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의 어떤 평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갖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경협이나 이쪽의 이슈들은 물론 미국이 중간에 자꾸 제동을 걸기는 하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될 확률보다는 잘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장기 우상향을 바라보고 중간에 악재가 나왔을 때 산다. 이런 아이디어라면은 이해가 되시려나요? 남북 경협주는 그런 분위기로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사셔야 되고요. 이번 주 월요일이나 지난주 금요일처럼 막 뉴스 메인 헤드라인 나온다고 다 따라 들어가면 다 물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회담이 연기됐거나 취소됐을 때 혹은 지난번처럼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발견됐어요 하는 것처럼 북핵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음봉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편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팔아야 돼요? 다음 날의 기술적 반등 시에 기분 좋게 파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호재를 기다리다가 호재 나오면 거기다 대고 그냥 매도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래 적어놨죠. 만약에 이번에 27일 내일과 28일 내일 모레에 만약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취소되거나 연기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것은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저가 매수를 천천히 들어가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자리에서 주식을 살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파는 거, 즉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매매 테크닉입니다. 남북 경협주는 이거 거의 뻔해요. 지금까지 안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호재가 나오면 일단 무너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이 패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죠?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철도주가 아니면은 그렇게 최근에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이번에 뭐 악재가 나오더라도 많이 밀리진 않을 거예요.
좀 가져가시면은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뭐 추가 매수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되겠고요. 종목마다 좀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남북경협주에는 이벤트 정리해 봤어요. 자, 그렇게 하고 수요일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수요일 날의 이슈가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이오 제약, 테마 감리에 따른 결과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삼성바이오부터 해서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굉장히 논란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2주 전에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을 보고 이제 바닥이 나왔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편입하셨던 분들 해피하시죠? 특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2주 전에 사셨던 분들은 아주 행복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오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 상담하면서 그 셀트리온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께 상담하기도 전에 축하 말씀 드린다는 것부터 제가 진단해드렸었죠.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가 많이 올라갔죠. 지금 잘 가고 있고.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제가 이걸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분명히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었던 부분인데요. 자, 이번 수요일 날에도 이벤트가 또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정은 아니지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금감원이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어떤 그 테마를 감리를 하고서 회계 처리에 대한 그런 제재안을 넘겼어요.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날이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이 얼마나 좋으냐. 실적이 좋은 기업은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적자가 좀 큰 기업들이나 최근에 회계 처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를 바꾸지 않았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재무 상태를 한번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뭔가 좀 불안하다. 왜 그런 초기도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과학적인 설명은 안 되는데 초기 발달하셔가지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면은 꼭 다음날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별일에서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또 회복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또 한 번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내일이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찾아보니까 지금 회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신라젠이나 HLB, 제넥신, 테라젠 이텍스 이 회사들이 실제 이제 기사화가 돼서 공개가 된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빠 보이진 않은데 지금 증선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그거는 며느리도 모르는 상태예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전략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신 주식수와 현재 주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현재 주식의 가치 이런 거 계산해 봤을 때 어차피 주가가 동일하다면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중간에 뺐다 다시 넣어도 어차피 내 계좌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 불안하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다만 실적에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문제 없음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요일 날로 넘어갑시다. 11월 29일 날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죠. 이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저는 원칙을 딱 정해드렸는데 이게 원칙을 안 지키고 그냥 무작정 그냥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규 상장주는 말 그대로 우리 시장에서 처음 데뷔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랑 싸워야 되죠? 과거에 공모를 받아와서 저 밑에서 싸게 들고 왔던 사람들이랑 싸워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익이 50%, 100%인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하루아침에 100%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팔고 싶죠. 그러니까 첫날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받는 테크닉들을 말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주에도 물론 실패한 종목도 있지만 많은 종목들이 원칙대로 대응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금 이게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에는 TNL 바이오팹이라는 종목과
네오팩트라는 종목이 상장 예정이 돼 있고요. 저는 목요일 날에 집중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은 무려 3종목이 상장이 됩니다. 남화산업, MI텍, T로보틱스라는 종목들이고 업계 1위 기업들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우리 지난주 수요일 방송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포커스를 잡아 드릴 텐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규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원칙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 대박스쿨 방송 다시 보기 한번 하세요. 그리고 공개 방송, 녹화 방송 보시면은 흐름들이 쫙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약만 하자면은 신규 상장주 매매 포인트는 공모가 이하로 처음 내려왔을 때가 매매 포인트입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 공모가 밑으로 내려온 순간이 첫 번째 매매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공모가 아래에 있을 때 분봉상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줄 때가 두 번째 매매 패턴이에요. 그 다음은 매매 패턴 없어요. 딱 2번 매매하면 끝이에요. 신규 상장주는요. 그리고 지난주 설명드렸던 내용에 좀 첨가를 시키자면은 무조건 신규 상장주는 단타로만 마무리를 하셔라. 이거 길게 끌고 갈 생각하면은 큰일 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저렇게 공모가 이하라는 가격과 분봉 쌍바닥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남들보다 비싸게 사진 말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똑같은 주식 샀는데 누구는 7,000원에 사고 누구는 5,000원에 사고 당연히 5,000원 산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여러분들도 유리한 가격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의 지갑을 열지 마세요. 충분히 세일하니까 더 내려올 때 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한번 보시죠. 요거는 우리 지난주에 신규 상장주 중에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종목이에요. 왜냐면 헬스케어주였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하면 또 우리 껌뻑 죽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젠 들어가셨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매매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사이토젠은 첫날에만 무려 작게는 6%, 3%씩 2번, 길게는 10%, 5%씩 2번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뭐죠? 첫 번째는 공모가 이하에서 산다. 단타. 두 번째는 분봉 쌍바닥에서 산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분봉 차트입니다. 어떤 분봉인지는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 이 회사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사이토젠이 공모가가 아마 그때 16,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6,000원 아래로 처음 갔을 때 딱 그때 들어간 순간 그때가 개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때 사셨으면은 바로 3에서 5%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한 5분 만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고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수익 났네? 그러면은 더 가져갈까? 이게 아니라, 수익이다. 일단 팔자. 이게 정석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은 제가 팁을 드렸어요. 손실은 5% 이상 키우지 말라고요. 손실은 5%가 한계예요. 그 밑으로 빠지면은 던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초에 초반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분봉상 쌍바닥인데 이 쌍바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바닥을 2번 만드는 거를 쌍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차트가 2번 만들어졌다고 무조건 쌍바닥이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큰일 나십니다. 큰일 나시고요.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규주에 한해서 보자면은 바닥을 볼 때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을 한번 보시고요. 바닥이 이쁘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을 했어요. 2번 만들어졌네. 그러면 거래량을 보시고 첫 번째 바닥에서 하락했을 때 나왔던 거래량과 두 번째 바닥에 나왔을 때 거래량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바닥 거래량이 적게 나왔다면 이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거래량과 두 번째 거래량 비교하면은 약한 거래량이 첫 번째 대비해서 한 절반에서 60% 수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트는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주가가 그만큼 하락하는 힘이 약했다는 거죠. 두 번째 거가.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이 좋은 거예요. 그 이후로 주가 상승 나왔죠. 사이토젠은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일정들을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되게 쉽잖아요. 몇 날 며칠 날 뭐 있으니까 미리 사놔라. 되게 쉬운 건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실패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파는 자리에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심리는 거의 다 비슷해. 다 비슷하십니다. 다 비슷하신데 뭐가 똑같냐면은 다들 단기 급등 반응 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일정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수요일 아침에 살라 그래요. 아니 화요일 날 미리 사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월요일 날 미리 사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단기적으로 주식을 보시더라.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본전을 지키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10%가 빠졌어요. 근데 전략이 있었다면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부터 가격적인 전략들을 좀 잡고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전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빠지든 말든 그냥 계속 들고 가시니까 팔아야 될 자리에서 못 파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본전을 지키겠다는 심리보다는 실패했을 때는 빨리 청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매매를 극복하시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역발상 투자하셔야 돼요. 남들이랑 다른 매매. 역발상 투자하는 거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 많을수록 좋아요. 그분들은 못 벌고 나는 벌 테니까. 시장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오픈된 좋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음봉 매수, 양봉 매도 꼭 기억하시고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드렸어요. 전략들을 다 짜드렸습니다. 이제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한번 보시죠. 이번 주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일정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월요일 날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 살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에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요. 이미 KG 이니시스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남북경협이에요. 남북경협 올라가는 거 잡으시면 큰일 나요. 분명히 이번에 회담이 취소되면은 밀리는 걸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바이오 제약업종 감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전 악재 나오면 살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신규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 얘기 나올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느냐, 동결시키느냐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이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난 공개 방송에서 10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슈마다 종목 한 개씩을 공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것처럼 종목 받고 전략 받고 음봉 매수, 양봉 매도 하시면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에서 오늘 시간 관계상 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관련주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전략과 가격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정리하고 잠시 후 종목 진단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정별 투자 유망주 총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님께서 공개하셨던 11월 3주와 4주차 유망주들 대부분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셨고 음봉 매수, 양봉 매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일이나 모레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취소된다면 경협주들의 급락이 예상된다고 하셨고요. 음봉 매수 예로 푸른 기술 종목 들어주셨습니다. 또 28일에 증서원위의 바이오제약 테마 감리 제재 조치안 심의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신 종목들은 내일이 이슈 전에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9일인 목요일에는 업계 1위인 세 종목들이 신규로 상장된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공모가 이하로 내려올 때와 그때 분봉상 쌍바닥 패턴을 만들 때 이 두 시점이 매매 시점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문가님의 공개방송 추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은 또 일별 유망주 또 공개하시는 거죠? 네, 그러려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은 종목밖에 없고요. 이미 전략이나 매매법들은 10월 달에 다 설명드린 것들이에요. 이거 새로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되고요. 반복하는 거에 있어서 까먹고 놓치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동일해요. 한 주 동안의 일정을 정리하고서 각 일정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호주가 무엇인가, 가장 강한 종목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딱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일정별 종목들 체크하시고, 매매는 아시죠? 음봉에 서서 양봉에 파시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과 전략들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또 마련했으니까 지난주에 수익 많이 내신 분들, 그전주에 수익 많이 내셨던 분들, 그리고 구경만 하느라 수익 못 내셨던 분들은 오늘 오셔서 다 챙겨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